빈티지 시계에 대한 관심은 시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긴 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심포도로 다가갈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거 한 번쯤은 가져봐야겠다라는 강한 계기가 다가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빈티지 시계 콜렉팅하고 있는 홍덕기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퓨어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 오리지널에 더 가까운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행품들도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된 것보다는 그때 당시 나왔던 그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것이 저의 그 콜렉팅 열망을 더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롤렉스 스포츠 스틸이 제 주력 콜렉팅 대상이고요. 세이코라든지 론진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콜렉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모으고 있는 롤렉스라는 브랜드는요, 지금의 그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갖고 시계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산업 장비로서 만들어졌던 시계였던 건데, 방수 성능이라든지 튼튼한 내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제가 롤렉스 스포츠 스틸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죠. 롤렉스 서브마리너 5512라는 모델이고요. 63년도 생산 제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베젤 부분이 물이 빠진 색상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UV 노출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 빠짐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는 거죠.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레어한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볼 때 길트 다이얼이니 챕터링이라든지 포인티드 크라운 가드라든지 이런 점은 이제 현행품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빈티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펩시 GMT 마스터라는 모델입니다. 똑같은 1675 GMT 마스터 중에서도 초창기 모델입니다. 다이얼이 살짝 손상이 있어요. 오돌도돌하게 레카가 조금 떠 있지만 여전히 그 레카 특유의 기름진 질감도 남아있고, 저는 이 데미지가 간 질감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구매하게 됐어요.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게 이런 에러가 없습니다. 롤렉스는 이런 에러 상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누렇게 떴습니다. 하지만 롤렉스이기 때문에 이런 레커가 타버린 것조차도 롤렉스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피칼 다이얼이라는 미명하에 프리미엄이 붙고 그것의 가치를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빈티지 롤렉스를 모으게 하는 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하고 가장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똑같이 안 타버려요. 전체적으로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 조금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달 표면처럼 이렇게 싹 타버려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아버지 시계인데 오늘 제가 들고 빌려왔습니다. 데이데이트 오닉스 다이얼 모델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걸로는 인덱스가 없습니다. 사실 데이데이트 금통 차시는 분들한테 시간과 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닉스 특유의 그 검정색이 잘 표현된 시계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바크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표면 같은 마감이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슬릿하고 베젤 부분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시계지만 매니아로서 굉장히 탐이 나는 시계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갖고 계신 시계라는 그걸 되물림 받는다, 그런 헤리티지, 사실 시계 매니아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론진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약간 미학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지 미학적이라든지 가장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중에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재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론진의 디자인 같은 경우 론진만의 특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행품으로 나오고 있는 시계들의 디자인들의 대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20세기 초반에 이미 완성된 디자인, 그걸 보고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원류, 오리지널리티 를 좀 더 느끼고 싶다 보니까 현행을 구매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다이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섹터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핸즈라고 해서 핸즈도 이제 파란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타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론진의 케이스백을 3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여는 도구를 뜻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론진에서는 레어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마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시계예요. 1940년대 독일 군에서 론진사에다가 주문을 했던 시계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나치 독일이 론진사에 주문을 했던 시계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론진에서 받은 증표 있거든요. 상태도 너무 좀 잘 살아있는 시계고요. 물만 닿지 않는다면 지금 거의 8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간은 잘 맞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로피칼 다이얼 설명드렸는데, 이건 트로피칼이 아닙니다. 이건 라듐 번입니다. 방사능에 의해 타버림, 위험하진 않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더블 네임이라 그래서 6시 방향 부분에 론진 이외에 그 당시 이제 이 시계를 판매했던 보석상의 이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를 구매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많이 띄웠던 스타일이에요. 종로로 돌아다녔는데 사장님들한테 바카스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이런저런 얘기 이제 2-3시간씩 들으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시계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서 시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하시던 얘기 귓동양으로 들으면서 갖고 계시던 것들을 귀여워하시면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두 개 받으면서 조금씩 빈티지 콜렉팅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이코는 워낙 대중적인 시계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 세이코 빈티지에 조금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세이코 시계가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하나는 월남전과 연관이 있는 건데, MACV SOG라고 영화 람보에서 람보가 소속된 부대원들이 사용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SOG라는 별명이 붙은 세이코 시계고요.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핸즈가 복원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이베이를 디깅하면서 맞는 핸즈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계 생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복원을 해나가는 과정이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던 시계인데, 나사의 진 크란츠라는, 우주를 나가신 분은 아니고요,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차셨던 시계예요. 그래서 별명이 진 크란츠라는 별명이 붙은 세이코 시계인데, 이런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이 시계에 가치가 생겨버리니까 시계를 알면 알수록 재미를 더해주는 게 이 세이코 시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어치예요. 세이코의 선택은 대중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매력적인 거죠. 이제 아름다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중의 디자인, 좀 대중적으로 더 먹혀들 수 있는 디자인,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을 세이코는 낼 수 있었다는 거, 그 안에서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이코한테 굉장히 감사하면서 시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시계에 대한 관심은 시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필연적으로 빈티지 시계가 와 이쁘다 라는 생각은 한 번쯤 들긴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심포도로 다가갈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거 한 번쯤은 가져봐야겠다라는 강한 계기가 다가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포도로만 남기에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가갔던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그간 쌓아왔던 컬렉션 다 포기하고 저는 빈티지로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그런 좀 강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비용적인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파텍 필립 가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뭐 다 포기하고 저는 그냥 빈티지 롤렉스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던 제 컬렉팅의 방향이라든지 제가 선호하는 시계의 성격이라든지, 이거는 빈티지 롤렉스 말고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금액은 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파텍 필립을 포기하고 롤렉스를 선택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시계란 약간 강태공의 낚싯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미끼가 없는 낚싯대니까요. 누군가가 내 시계를 딱 보고 512 서브마리너를 차셨네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 정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 시계를 차고 시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취향에 대한 반영, 이 모든 거를 좀 함축적으로 제 손목에 담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